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시장 조용한 것 같지만 그 암에서 아주 강한 변화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다시 살아났고 금리나 기대감은 90% 가까이 올라가며 시장 전체가 리스크온 모드로 서서히 넘어가고 있는 국면이죠. 그런데 이런 장에서 가장 늦게 움직이지만 한번 움직이면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묘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XRP, 리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리플에게 직접적으로 유리한 이슈로 지금 시장 구조가 왜 XRP에게 최적의 타이밍인지 딱 핵심만 정리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고, 특히 지금 환경에서 리플만큼이나 큰 기회를 열 수 있는 핵심 종목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매크로 이슈 보고하겠습니다. 최근 ADP 고용 지표가 예상 밖으로 크게 꺾이면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89%까지 치솟았어요.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유동성이 다시 위험 자산으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을 보면 이 흐름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반등했고 대형 기술주는 흔들렸지만 반도체와 중형 성장주들은 오히려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자금이 넓게 퍼지는 시장의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이렇게 시장의 유동성이 넓게 확산될 때 나타나는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 있어요.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이고 그 뒤에 알트코인이 조용히 하나씩 반등하기 시작하고 마지막에 묵직한 코인들이 순서대로 올라갑니다. 역사적으로 XRP는 항상 이 상황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온 코인이에요. 지금 시장은 XRP가 움직일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 이걸 먼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XRP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얼마 전 리플은 예정대로 1빌리언 XRP를 레스크로에서 꺼냈는데요. 바로 그 자리에서 7억 개를 다시 담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시중 유통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일반적으로 알트코인은 유통량을 줄이는 결정을 거의 하지 않아요. 특히 리플처럼 기업형 구조를 가진 프로젝트는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시장이 지금 조용한 상태에서 리플이 직접적으로 공급을 감소시키는 행동을 취했다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큰 변화입니다. 과거에도 공급량 조절 이후 XRP가 반등했던 사례는 여러 번 있었고, 이번에는 시장 전반의 유동성까지 붙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쉽게 말하면 수요는 서서히 살아나는데 공급은 줄어들고 있는 구조, 이게 지금 XRP 차트 배경에 깔린 근본 논리입니다. 다음은 더 강력합니다. 비트코인 ETF 성공 이후 기관들은 다음 투자처를 찾아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XRP가 다시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도와 뉴스에 따르면 일부 해외 자산 운용사들은 XRP 기반 금융상품을 사전 검토 단계까지 진입했어요. ETF가 바로 나온다는 뜻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기관 투자자들이 XRP를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래 지갑, 중염 지갑의 매집도 조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안 움직이는데 지갑은 움직이는 구간, 이건 과거 XRP 상승 직전에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패턴이에요. 기관 관점에서 XRP의 강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실사용 코인이라는 점과 송금, 결제, 금융 인프라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 ETF 선고 이후 시장은 투기성 코인이 아니라 실제로 결제, 수수료, 상용 인프라와 연결된 코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는 코인이 바로 XRP고 지금 그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은 늘 같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이고 알트가 서서히 분화되고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묵직한 코인들이 강하게 올라오죠. 그리고 지난 두 번의 사이클에서 그 마지막 단계의 주인공 중 하나가 항상 XRP였습니다. 이번 사이클은 기대 이상이 될 수 있어요. 유동성 회복, 공급 감소, 기관 수요 증가, 실사용 강화, XRP가 움직이기 위한 조건이 동시에 갖춰진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동안 조용했던 종목일수록 움직일 때 가장 크게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에서도 폭등할 종목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시장에서 항상 그래왔고 지금도 그래요. 문제는 그 종목이 여러 번 눈앞에 나타나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절대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살아날 종목을 버리고 무너질 종목을 붙잡다가 현실만 커지는 게 현실이죠. 그리고 더 잔인한 건 이번 시장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폭등주는 시장이 좋을 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몰라, 공포, 무관심, 정확히 그 순간에 나오죠. 왜냐면 그때가 고래들이 조용히 매집하는 구간이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비트코인이 3,000달러일 때, 이더리움이 100달러일 때, 리플이 0.17달러일 때, 그때 사람들은 전부 아직 더 빠질 거고 지급은 아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여러분도 아시죠? 폭등은 공포 속에서만 태어납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는 왜 매번 실패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개인들은 신호를 못 보고 가격만 보니까요. 하지만 고래들은 가격을 보지 않습니다. 자금 흐름, 유동성, 거래량, 고래 지갑, 매집 패턴, 이걸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움직인 후에야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있는데요. 여러분이 차트에서 올라간다 라고 느낄 때 고래들은 이미 절반 이상 먹고 나간 뒤에요. 그래서 개인은 늦게 들어가고 무너질 때 먼저 맞고 반등을 못 잡고 결국 손실로 빠지는 겁니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개인이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시장은 기회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신호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금 흐름이 조용히 특정 종목에 모이고 있고 고래 지갑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거래량이 바닥에서 터지고 죽은 프로젝트와 살아남을 프로젝트가 분리되는 단계. 이건 2020년과 2018년 그리고 2015년에도 나왔던 폭등전 패턴과 매우 흡사합니다. 즉 지금 이 시장에는 이미 다음 폭등주 그룹이 형성되고 있어요. 문제는 대부분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폭등하는 코인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실체가 있고 네트워크가 돌아가고 고래가 매집하고 시장이 공포일 때 숨을 고르고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딱 그 조건을 만족하는 코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가 보여주는 사실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차트는 제가 지난 사이클에서 폭등 직전 구간과 거의 똑같은 패턴을 보이는 종목입니다. 이름이 가려져 있는데요. 시장에 영향을 주거나 악용하는 사례로 인해 직접 언급은 피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무엇인지, 어떤 조건을 갖춘 종목이 이번 사이클에서 폭등하는지 더 깊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가 따로 정리해 놓은 비공개 자료 요청 폼이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화면에다 담지 못한 정보와 비공개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과장도 허황된 말도 아닌 검증된 신호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이 흐름은 제가 임의로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온체인 데이터와 자금 흐름이 확인해주는 팩트 기반 정보예요. 물론 투자는 언제나 조심스럽고 무조건적인 확신을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시장은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앞으로 몇 배 이상의 격차로 벌어질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것이요. 저는 여러분이 최소한 놓쳐서 후회하는 쪽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정보를 정리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정보를 받고 관망을 하셔도 되니까요. 이 시장에서 진짜 위험한 건 모르는 상태로 움직이는 것이지 정보를 갖고 관망하는 건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보를 가진 사람만이 손실을 피하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그 신호를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